안녕하세요. 똑똑한 서학개미 투자자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기업은 바로 아메리칸 배터리 테크놀로지 컴퍼니, 티커는 ABAT입니다. 지금 미국의 배터리 독립이라는 정말 거대한 국가적 목표의 한가운데 서 있는 회사죠. 과연 이 ABAT, 미국의 미래 에너지 안보를 책임질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은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대한 좀 과도한 기대감으로 끝날까요? 이번 시간을 통해 ABAT의 원대한 비전부터 그 뒤에 숨어있는 투자 리스크까지 핵심만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큰 그림부터 한번 그려보죠. 전기차랑 ESS 시장,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들이 21세기의 새로운 석유가 됐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이 신종 석유를 더 이상 특정 몇몇 나라에 의존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국 내에서 공급망을 만드는 걸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았죠. 바로 이 거대한 변화의 심장부에 ABAT가 있습니다. ABAT의 전략은 아주 명확해요. 버려지는 배터리에서 자원을 다시 꺼내고 또 미국 땅에서 직접 새로운 자원을 캐내서 완벽한 자원 순환 시스템. 이걸 어려운 말로 폐쇄루프라고 하거든요. 이건 만들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원을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미국 안에서 해결하겠다는 거죠. 아니 그럼 미국은 왜 이렇게까지 배터리 금속에 국내 생산에 목숨을 거는 걸까요? 이유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리튬, 코발트 같은 핵심 광물 공급망이 중국을 비롯한 소수의 국가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만약에 무역 분쟁이라도 한번 터지면 미국 전체 산업이 그냥 멈춰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지금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 부으면서 AB미트 같은 자국 기업들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 본다면요, AB미트는 바로 이 거대한 정책의 순풍을 정면으로 받고 있는 기업인 셈이죠. 좋습니다. 그럼 ABT가 이 어려운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 전략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ABT의 사업은 크게 3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세 사업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마치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완벽한 자원순환, 바로 그 폐쇄 루프를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이건 그냥 이상적인 모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아주 강력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는 핵심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이바트의 핵심 전략은 바로 이 3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도시 광산이라고도 불리는 배터리 재활용 사업. 다 쓴 폐배터리에서 핵심 광물을 다시 캐내는 거죠. 둘째, 여기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네바다에 있는 광산에서 직접 리튬을 채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독자적인 기술 개발. 이 3가지가 하나로 합쳐져서 원자재 수급부터 생산까지 그 어떤 과정도 외부에 의존하지 않는 완벽한 자립형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 이게 바로 에이바트의 최종 목표입니다. 자, 이제 ABAT의 진짜 비밀 병기를 한번 볼까요? 바로 SLE라는 독점 기술입니다. 아니,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광물 산업의 핵심은 결국 비용이거든요. 기존 방식이 광석 전체를 그냥 다 녹여버려서 원하는 금속을 힘들게 걸러내는 방식이었다면 ABAT의 이 SLE 기술은요, 마치 강력한 자석처럼 원하는 금속만 콕 집어서 쏙 빼내는 것과 같아요. 결과가 어떨까요? 생산 비용을 무려 20에서 30%나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원가를 좀 아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다른 경쟁사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기술적 해자, 즉 성벽을 쌓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원대한 비전이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바다에 있는 토노파 플랫 프로젝트는요, 무려 1,580만 톤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리튬이 묻혀있는 곳이고요. 재활용 공장은 이미 생산량을 2배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공장과 정제소를 짓기 위해서 미국 에너티브로부터 총 2억 달러가 넘는 우리 돈으로 약 2,700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까지 확보했어요. 이건 그냥 단순한 지원이 아니죠. 미국 정부가 ABT의 성공 가능성에 크게 베팅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시그널입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보면 정말 완벽한 성장 스토리처럼 들리죠? 하지만 우리 현명한 투자자들은 항상 동전의 양면을 봐야 합니다. 이제 ABBAT가 제시하는 이 장밋빛 비전이 재무제표라는 차가운 현실 세계에서는 과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숫자를 통해서 냉정하게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성장세는 그야말로 폭발적입니다. 2025 회계연도 4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3배, 특히 재활용 부문 매출은 10배나 급증했어요.
이건 시장이 제대로 열리고 있고 ABA비트가 그 기회를 정말 잘 잡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이렇게 회사의 외형, 즉 탑라인이 커지고 있다는 건 분명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매출이 늘어나는 것과 실제로 돈을 버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여전히 적자 상태예요. 왜냐하면 공장을 짓고 기술을 개발하는데 정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이죠. 이건 사실 모든 성장주가 겪는 성장통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기나긴 적자의 터널은 과연 언제쯤 끝날 것인가? 그리고 ABAT는 그 끝에 도달할 때까지 버틸 체력이 충분한가? 밸류에이션 부담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 우리가 흔히 PBR라고 부르는 지표를 보면요. ABH는 9배로 동종 산업 평균인 2.4배보다 거의 4배나 높게 평가받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시장은 AB해체를 그냥 평범한 광산 회사가 아니라 파괴적인 기술을 가진 테크 기업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높은 기대감이 AB해체 투자의 가장 큰 기회인 동시에 어쩌면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주가 조정의 폭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앞으로 AB해체 주가를 움직일 핵심 동력, 그러니까 촉매는 무엇이고 또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지뢰는 무엇일까요?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 이게 바로 성공적인 투자의 시작입니다. 2025년은 ABAT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가속화된 한 해였습니다. 연초에는 원료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중반에는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리면서 실행력을 딱 증명해 보였죠. 3분기에는 대규모 정부 지원이 확정됐고 9월에는 러셀 지수에 편입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본격적으로 끌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회사가 약속했던 마일스톤들을 하나씩 착착 달성해가고 있다는 점, 이건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아마 투자 판단의 핵심이 될 겁니다. 먼저 왼쪽, 긍정적인 촉매부터 보시죠. 강력한 정부 지원은 정말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고요. 전력적 파트너십은 사업의 안정성을 더해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마 재활용 사업이 흑자로 돌아서는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이냐, 그리고 2026년에 발표될 예비 타당성 조사, 즉 PFS 결과일 겁니다. 이 PFS는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될 거거든요. 자, 이제 오른쪽 리스크를 보시죠. 원자재인 리튬 가격의 변동성은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요. 상업화가 계획보다 늦어질 위험도 항상 존재합니다. 또 강력한 경쟁자들도 무시할 수 없죠. 그리고 내부자 주식 매도 같은 이벤트는 그 자체로 큰 악재는 아니지만 투자 심리에는 단기적으로 부정적일 수 있어서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최근에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시장 성장이 둔화될 거라는 우려가 많았잖아요. 근데 ABTI의 CEO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EV 보조금과 상관없이 우리 재활용 사업은 계속 성장할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폐배터리는 전기차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노트북, 이 모든 곳에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특정 정책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자신감의 표현인 거죠. 자, 지금까지 ABAT의 기회와 리스크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정보들을 종합해서 우리 투자자로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AB투자는 결국 이 두 가지 관점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 케이스, 즉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과 독점적인 저비용 기술, 그리고 거대한 시장 잠재력에 베팅하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는 지금의 주가도 결코 비싸지 않다고 보는 거죠. 반면에 베어 케이스, 즉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이 높은 밸류에이션과 아직 증명되지 않은 수익성,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라는 불합실성에 주목합니다. 이분들에게 ABT는 아직 리스크가 너무 큰 투자처인 셈입니다. 결국 질문은 이 하나로 모아집니다. ABENTT는 미국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등에 업고 차세대 배터리 리더로 우뚝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 상업화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결국 좌절하고 말 것인가? 정리하자면 ABENTT에 대한 투자는 미국 에너지 독립의 미래라는 이 거대한 비전에 베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비전이 현실이 됐을 때의 보상은 정말 엄청나겠지만 그 과정에 놓인 불확실성 또한 절대 무시할 수 없죠. 여러분은 이 비전의 잠재력과 현실의 리스크, 과연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시겠습니까?
최종 결정은 언제나 그렇듯 여러분 스스로의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신중하게 내리셔야 합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